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최근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병원을 가도 잘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이 집에서 이것만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것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졌는데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 탈출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발바닥 통증,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의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력적이었던 족저근막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장 약한 부위가 찢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보통 평발이나 체중이 많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족저근막염에 많이 걸리게 되죠.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보통 팔 뒤꿈치 혹은 뒤꿈치 안쪽을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뎠을 때 발바닥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저절로 낫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잘해주면 대부분 자연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족저근막과 같은 섬유 조직은 나이가 들면서 탄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쉽게 손상되고 잘 찢어집니다. 우리가 종이와 고무줄로 비교해보면 종이처럼 탄성이 없고 빳빳한 조직은 이처럼 잘 늘어나지 않고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고무줄과 같은 조직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죠. 스트레칭은 뻣뻣한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해줘서 이처럼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체중을 딛고 일어서기 전에 양쪽 발바닥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고 걷기 시작하면 열의 9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트레칭을 해줘야 할까요? 스트레칭은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요.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밀어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 전체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꺾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밀고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만져보시면 두껍고 빳빳한 조직이 하나 만져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꺾은 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팽팽해진 족저근막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뒤쪽에서 앞쪽으로 쭉 문질러 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쭉 문질러 주세요. 이것을 10회 반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주먹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엄지발가락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풀린 상태로 하시면 그냥 마사지만 되지 스트레칭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일 스트레칭을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재활 운동이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먼저 계단이나 약간의 턱에 올라가서 이렇게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멀쩡한 발은 들어 올리고 족저근막염이 있는 발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자, 다시 까치발을 들어주시고 내릴 때만 족저근막염이 있는 발로 천천히 끝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 2014년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간된 논문에서 이 운동이 족저근막염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이 운동을 한 환자들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됐고 통증도 크게 완화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 하루 12회 3세트로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스트레칭과 함께 이 운동을 2주 정도 하시면 정말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재활 운동을 해도 평상시 자세가 좋지 않다면 빨리 낫지 않습니다. 발이 아플 땐 신는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을 땐 발바닥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은 신발을 선택해야 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밖은 단단한 족저근막을 잘 받쳐주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신발이 있는데요.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인데요. 알코트는 발을 편안하게 해줄 신발을 만들기 위해 달 착륙선의 도면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아 탁월한 충격 분산을 위한 도면 쿠션을 설계해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제품의 기술력과 설계도를 나사 OCOMM이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무중력 슬리퍼라고 불릴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리퍼 최초로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나사 알코트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윈들러스 메커니즘은 엄지발가락을 뒤로 펴주는 상태로 만들어 자연스러운 팔아치 형태로 유도시켜서 족저근막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인데요. 왼쪽 영상의 알코트 슬리퍼를 보시면 걸을 때 발등 굽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족저근막을 견인하고 발바닥에 아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은 아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사 알코트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발과 무릎 관절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반의 아치 역할을 하는 숨은 돔 쿠션으로 설계했습니다. 게다가 미끄럼 방지 홈이 있어서 안전한 보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무게도 150g 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가볍고 편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을 안 신은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사 알코트 슬리퍼는 쿠션감이나 기능적인 편안함을 넘어 발 모양을 잡아주는 신발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신어도 좋고 특히 가벼운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발이 편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스트레칭과 함께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빠른 회복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